반비례가 무엇이냐 하면은 반비례는요.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x랑 y가 있는데 x 값이 2배, 3배, 4배 됨에 따라 y 값이 내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될 때 우리는 y는 x에 반비례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얘가 들어있는데요. 너무 좋은 예 같아요. 내가 총 사탕을 12개를 준비했어요. 되게 맛있는 사탕이에요. 12개를 준비했는데 x를 잡아줄 때 x를 학생수, 나누어주는 학생수라고 생각할게요. x는 학생수다. 몇 명에게 나눠줄 거냐 이고, y는 그러면은 한 명당 받는 개수, 학생 한 명이 받는 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한 명이 왔어요 오늘. 그럼 몇 개를 받을까요? 걔가 한 명한테 줬어. 몰빵으로. 그럼 몇 개를 받죠? 12개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2명이 왔어요. 몇 개씩 받을까요? 3명이 왔어요. 4개씩 받고요. 4명이 왔어요. 3개씩 받고요. 6명이 왔습니다. 2개씩 받고요. 12명이 왔어요. 1개씩 받죠. 이런 식으로 되는 관계인데, 그러면 내가 사탕이 12개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학생 수랑 한 명이 받는 수를 2개를 뭐 하면 곱해서 12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학생 수 x명에게 한 명당 y개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걔네가 12가 되어야 되겠죠. 이게 반비례식이거든요. 그러면 x랑 y랑 곱해서 일정한 수가 나온다 라는 거죠. 곱해서 일정한 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얘가 왜 반비례인가 봅시다. x가 몇 배 됐죠? 2배 됐어요. 근데 몫은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1배가 되고요. x가 몇 배 됐나요? 3배 되면은 그때 몫은 오히려 내 몫은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x라는 거의 변화를 볼 때 y의 변화는 그러하다 라고 해서 이거를 반비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비례는 그러면 언제나 곱이 일정하거든요. 늘 곱해서 1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네도 항상 곱해서 12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x랑 y도 곱해서 왜 이렇게 많아? 곱해서 12가 되겠구나 라고 식을 세우는 거죠. 그럼 x, y 곱해서 12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y는 꼴로 고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을 x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양변을 x로 나눠주다 보면은 x는 없어지고요. 또 어떻게 표현될 수 있죠? y는 x분의 12라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반비례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y는 x분의 숫자로 생겼습니다. y는 x분의 숫자. 그런데 그거는 다시 표현하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곱해서 10이다. 때로는 얘가 편하고요, 때로는 얘가 편해요. 그리고 너네 얘네들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알아요? 어차피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식을 표현할 수도 있죠? x는 y분의 12. 근데 여러분 봐봐. 다음 중 반비례인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 고를 거야 안 고를 거야? 골라야지. 왜?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y는 x분의 12로 표현될 수 있지. 아니면 양변에 y를 곱해봐. y 곱하면 왼쪽 뭐가 되죠? 오른쪽 얘가 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얘가 주된 대표 사진이고 뭐 어디 올릴 때 대표 사진 있잖아. 얘가 대표 사진이고 얘를 변형할 식을 써봐라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 거죠. 여러 가지로 변신을 할 수 있으니까 연출을 할 수 있잖아. 오늘은 귀엽게, 오늘은 섹시하게 뭐 이렇게 연출해서 사진 찍는 것처럼 얘도 때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식이 여기 나왔는데 y는 x분의 a라고 나왔지만 여러분 x분의 a 걔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있는 a를 우리는 그냥 비례상수라고 합니다. 정비례에서도 그렇고 반비례에서도 그렇고 a를 우리는 비례상수 이렇게 살짝 표현해 주기는 해요. 반비례 한 번 더 볼게요. 반비례의 대표적인 식은 y는 뭐라고요? x분의 밑에 깔립니다. 밑에 깔려요. 밑에 분의 a인데요. 얘랑 똑같은 표현으로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양변을 x로 곱해주면
xy가 일정하다. 아까는 xy 곱한 게 뭐 나왔었죠? 내가 예를 든 거. 어이구, 그걸 기억하고 있네요. 곱한 게 12가 되는 값이었었어요. 또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어떻게? 살짝 바꿔서 숨기는 거야. 나 반비례식인 거를.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낚이지 마세요. 정리해서 얘나 얘가 되면 무조건 다 반비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되면은 x가 2배, 3배, 4배 됨에 따라 나의 몫인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점점 줄어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수빈아, 1번 될까요? 안 될까요? 1번이 반비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거 반비례가 아니라 뭐예요? 정비례. 어떻게 알았지? 이건 정비례예요. 왜냐면은 분수라서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했었겠지만은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x를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정비례입니다. x가 2배, 3배 됨에 따라 y가 2배, 3배 돼요. 왜냐? x에다가 8 넣어봐. 얼마죠? 마이너스 1에 16 넣어봐. 마이너스 2. 24 넣어봐. 이렇게 넣어봤어요, 내가요. 그럼 일부러 내가 분수 실어가지고 8의 배수 넣은 거거든? 그러면 몇 배 됐죠? 그러니까 답도 몇 배 되죠? 이거 봐, 정비된 거지. 또 3배 내가 한번 x를 3배로 뻥튀기해서 시험 삼아 넣어봤더니 그 결과값도 3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정비례로 판명이 되었어요. 1번은 틀렸어요. 수빈아, 4번은 될까요? 안 될까요? 반비례가? 안 돼요. 얘는 반비례 아니라 뭐죠? 얘도 정비례네요. x가 2배, 3배 됨에 따라 y도 2배, 3배 되는 정비례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경윤아, 2번은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 됩니다. 딱이네. 딱이야! y는 x분의 밑에 x가 있어야 되고 숫자. 딱입니다. 경윤아, 5번 될까요? 안 될까요? 5번은 절대 안 됩니다. 현수야, 6번을 보세요. 이거 반비례 되겠니? 안 되겠니? 당연히 안 되죠. 정답이 나와 있구나. 2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y는 x분의 갈등대 6 해야지 라고 한번 그려보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분수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그림을 그리는데 x를 1, 2, 3, 6 넣고 마1, 마2, 마3, 마6도 넣으래. 그럼 몇 개의 점으로 찍힐까요? 8개의 점으로 찍히겠죠. 네. 근데 일일이 구하시긴 해야 되거든. 여기서 1, 뭐예요? 1, 뭐를 지난다? 6이죠. 2, 3, 3, 2. 일단 처음이니까 구해보도록 할게요. 8은 아프지만 마1, 마6. 하여튼간 곱해서 6만 되면 되거든요. 곱해서 6이 되면 되는 거니까요. 곱해서 6 만들기 프로젝트. 나는 곱해서 6을 만들어 봐야지 라고 썼어요. 조그맣게 그려야지. 자, 이렇게 해서 6까지 찍어야 되는구나. 헐, 약간은 부족한 느낌. 너무 대충 그렸어. 1, 2, 3, 4, 5, 6. 간격 잘하죠? 자, 잘했습니다. 그럼 점을 찍어보니까요, 걔네들이요 1,6, 2,3, 3,2, 4, 1,1 이렇게 돼요. 영원없이 찍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아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개 점. 이게 1번 답이에요. x가 8개가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조금은 적어 놓을까? 여기가 6이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도 한번 복사를 해놓고요. 이게 1번이었고요. 이제 2번, 두 번째로 x를 정의역을 끊어주는 거야. x를 1부터 3까지만 해라. 그러면서 얘를 그리세요. 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그때는 얘를 그대로 복사해 놓고 1부터 3까지가요. 무수히 많을까요? 몇 개밖에 없을까요? 무수히 많아요? 네, 그러면 1부터 3까지니까 여기가 1이고요, 3이잖아요.
1부터 3까지가 그릴 수가 있겠군요. 1부터 3까지요? 그러면 요것만 그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리면 안 되죠. 1부터 3까지만 연결되어 있다. 뭐 선도는 아닙니다만은, 딱 고등선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생긴 거에서 1부터 3까지만, X를 1부터 3까지 끄는 거예요. X를 1부터 3까지 끄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우는 거지. 이런 것들은 없어. 이해될까요? 토막을 낸다는 거야. 우리가 생선 토막 내듯이. 엄마가 머리랑 꼬리는 먹지마 하면서 살만 이렇게 딱 잘라갖고 여러분 주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1부터 3까지만 끊어준 거예요. 그래서 1, 아이고, 노노노. 끝점이 얘는 1,6이고요. 얘는 3,2예요. 걔네들을 쭉 이어주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3번이요. 세 번째는 수 전체예요. X를 나 수 전체 대입하고 싶은데 근데 뭐는 대입할 수 없죠? 분모에 있어가지고 0은 대입할 수 없습니다. 0을 제외한 모든 수를 대입할 수 있어요. 이제요. 자, 그러면 그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오! 공간이 부족한데 연결이 안 되죠? 오, 나이스. 자, 그러면 수 전체라고 했을 때는 세 번째 수 전체다. 그러면 요거를 다 이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어줍니다. 어서 오세요.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뻗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림은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없이 지금 계속 가까이 가고 있는데 만나진 않아요. X축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고요. Y축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근데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긴 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릴 때 너무 탱글탱글하게 그리시는 분이 계시지만 탱글탱글하게 그리시면 안 되고 점점 만나지는 않지만 가까워지고 있다. 내가 잘못 그렸어. 만났어. 원래 만나면 안 돼.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이렇게 그리시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예쁘긴 하지만 너무 탱글탱글하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하면은 점점 가까이 가게 이렇게 그치만 만나지는 않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얘네들은요 원점 대칭입니다. 그리고 직각 쌍곡선이에요. 쌍곡선은 쌍곡선인데 직각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양수 그렸죠? 양수는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만약에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 찍어서 선본으로 그리지 않아요. 쭉 이어지면서 그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별표로 다시 보면은 내가 y는 x분의 6을 그렸단 말입니다. 오빠들 언니들. 그러면 한번 붙여보면은 이렇게 됐고 사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그림이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y는 x분의 6이거든요. 여기다가 y는 x분의 마이너스 6을 그려볼게요. 얘는 오히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요. 마이 넣으면, 2 넣으면 마3, 3 넣으면 마이, 6 넣으면 마일. 이렇게 지나겠죠. 마일 넣으면 6, 마이 넣으면 3, 마3 넣으면 2, 마6 넣으면 1.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것 또한 만나지 않고요. 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원점을 지나니 안 지나니? 절대 안 지나요. 원점에 대한 대칭인 직각쌍곡선이라는 거죠. 아까 정비례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보시오. 정비례의 그래프를 한마디로 말해보시오.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거든요. 근데 반비례식 같은 경우는요. y는 x분의 a에 대한 그래프 성질을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얘는 원점을 지나는 게 아니고 원점의 대칭인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원점의 대칭인 직각 쌍곡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반비례 그래프를 좀 볼 건데 저번에 좀 대충 봤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성질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 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이 왔네요. 나는 y는 x분의 6을 그리겠다 라고 하면은
양변에 x를 곱하게 되면은 x좌표랑 y좌표랑 곱해서 6이 되는 애들을 모아보면 되다 보니까 6의 약수 중에서 일단은 6의 약수가 4개가 있으니까요. 양수 중에서는 자연수만 되어 있는 점을 부를 때는 4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수까지 확장을 하면은 거기다 마이너스 1 붙인 것까지 가능하니까 6의 약수의 개수의 2배만큼 점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로만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8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걔네를 찍어보면은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찍을 거죠. 1,6, 2,3, 3,2, 6,1 따라 아름답게 찍히게 되고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수 전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축에 점점 가까이 가면서 만나지는 않고 그려진다. 얘가 바로 y는 x분의 6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y는 x분의 4를 그려보겠다라고 하면은 또 x랑 y랑 곱해서 뭐가 되면 되는 거죠? 4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의 약수가 몇 개죠? 3개죠. 그러면 양수 쪽 3개를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정수만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또 3개가 또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6개의 점이 찍히게 될 텐데 한번 그려봤더니 얘는 1,4입니다. 더 아래에 있네요. 2,2, 4,1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얘도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돼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네? 근데 아무리 올려도 네. Y축이나 X축하고 안 맞나요? 네, 만나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생각해보면은 x분의 4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가 아무리 커져요. 아무리 커져도 0은 되지 않죠. 만분의 4, 100만분의 4, 1억분의 4 이렇게 되면 점점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그러니까 x가 한없이 커짐에 따라 0이 되진 않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여기다 0을 대입할 수는 없어요. 분모에 0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한없이 더 0에 점점 가까이 가면은 0.1, 0.001 대입하잖아? 그러면 얘네가 한없이 작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0.1분의 4는 얼마죠? 위아래 10을 곱하시면 돼요. 40이 되죠? 근데 또 더 작아져가지고 0.01분의 4가 됐다 그러면은 400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점점 0.1, 0.001 가면 갈수록 40, 4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점점 가까이 갈수록 높아지긴 하는데 붙지는 않겠죠. 왜? 0을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나이스.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게 y는 x분의 4거든?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해 보실래요? 얘하고 누가 절대값이 커요? 6이 더 절대값이 크죠? 절대값이 작고요. 그럼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져요.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값이라고 한 이유는 음수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수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비례상수인 y는 x분의 a라고 했을 때 이 a가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절대값을 붙여야 되고요. 원점에서 멀어진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중심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1만 넣어봐도 알 수가 있는데 1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6이고요. 얘는 1을 집어넣으면 4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멀죠? 6이? 네, 그래서 이 비례상수가 절대값이 클수록 더 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6하고 4가 둘 다 무슨 수예요? 양수죠? 양수일 때는 이런 그림의 특징이 있는데요. 몇 사분면을 지나고 있나요? 1하고 3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오른쪽으로 감에 따라 내 주식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쪽에서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내 주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A가 양수일 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X가 증가함에 따라 X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Y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여기서는 감소해요. 정비례에서는요, 얘가 양수면은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했거든? 근데 반비례는 그림이 이렇게 생겨먹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얘네는 뭐지? 하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값이 주식이 계속 떨어지네? 바닥에 붙진 않지만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Y가 감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음수를 보면은요, 음수는 예상하다시피 2, 4분면, 4, 4분면을 지나게 될 텐데, x분의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은, 곱해서 마이너스 6 되는 수구나, 라고 해가지고 또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곱해서 마이너스 6 되는 수. 간격 잘 나눈다. 완전 칼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러면은, 마 6을 집어넣으면 오히려 1이 나와요. 마 3은, 마 2는, 마 1은 6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충 짝짝짝 대충 그릴게요. 자, 해서 이렇게 그려준 것이 바로 y는 마이너스 6x가 되겠습니다. x분의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음수예요. 그래서 a가 음수일 때 특징을 보면은요. 몇 사분면 지나죠? 제2하고 4사분면을 지나게 되고요. 그리고 어렵습니다만은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어떻게 될까요? 오호, x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높이도 증가합니다. 자, 보세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진짜. 막 천정부지런하게 계속 쫙 올라가니까. 얘도 그래요. 나름대로 딱 밑에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시적 방향이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방향이죠. 그래서 x가 커짐에 따라 높이 y는 올라간다 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좀 어렵지만은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y는 x분의 마사를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1 넣었을 때 마사를 지나기 때문에 이 정도 지나거든요. 그럼 그림을 또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절대값이 큰 애가 누구예요? 마사예요? 마력이에요? 얘가 더 절대값이 크죠? 얘는 좀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는구나 라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참 특징이 이 반비례 그림 같은 경우는요. 이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잡아도, 자, 내가 6,1을 잡았어요. 6,1을 잡았어. 그럼 이 6,1에서 x축의 수선을 내려 긋고 y축의 수선을 내려 그어요. 긋고 그으면 직사각형이 생기거든. 이 직사각형 넓이가 얼마일까요? 6이고 1이죠? 예, 요게 바로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예요. 나 여기 잡아보겠다. 2,3이에요. 수선 내려 긋고 수선 내려 그어요. 요 넓이가 얼마일까요? 얘도 6이 되겠죠? 요게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프 위에 아무 점이나 잡았을 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죠. 봐라. x좌표 y좌표 곱해서 6이지 않냐 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리면 항상 그 좌표들의 곱이 6이 나오기 때문에 넓이는 항상 6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요 위에서 잡을 수도 있잖아. 요 위에 아무 점이나 잡았어요. 그럼 내리고 내렸어요. 이 넓이는 얼마일까요? 그럴 땐 넓이가 또 4가 되겠죠. 요거를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가끔 헷갈리게 하려고 여러분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근데 무조건 이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의 절반이 되겠죠. 그럼 이 넓이는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3. 이런 식으로 또 구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렇지 않냐 해가지고 마이너스 6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6에서 한 점을 잡았어. 근데 이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야.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되는 수 맞잖아요. 네, 그러면 수선을 x축의 수선을 너무 심하다. 긋고 그었어요. 여기 3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넓이는 음수가 있니 없니? 넓이는 음수가 없죠.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요 길이는 얼마죠?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넓이는 얼마라고 해야 돼? 그럼 위에 있는 수가 아니라 이거의 절대값. 너 넓이 6이구나 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비례상수는 의미가 많구나. x좌표, y좌표 곱해서 나오는 수기도 한데 이거의 절대값은 바로 그 넓이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넓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거를 구하세요. 그러면 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절반이니까 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직사각형의 절반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반비례 그래프는 엄청 쉽구나. 그냥 직각 쌍곡선이구나. 0은 대입할 수 없습니다. 0이 아닌 수 전체를 대입할 수가 있고요. 무한히 대입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반비례 그래프는 좌표축에 가까워지면서 만나지는 않고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원점을 대칭으로 하는 원점 대칭 직각 쌍곡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얘가 지금 전부 다 직각을 이루면서 곡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기하에 가면은 그때는 직각이 아니어도 이렇게 쌍곡선이 또 이루어지는 그림도 그릴 수가 있어요. 얘네는 직각 쌍곡선은 아니고 그냥 쌍곡선이 되겠죠. 각이 조금 직각이 아닌 것도 포물선이라고 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지금은 직각 쌍곡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수일 때는 1, 3 지나고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 음수일 때는 2, 4를 지나면서 x가 증가하면 y는 오히려 증가한다. 올라가고 있다. 그래프가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죠. 둘 다 1,a를 지납니다.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은 a를 지나기 때문에 1,a를 지난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비례 그래프 나왔어요. 요거를 양변에 x를 곱해서 하는 게 더 좋아. x를 곱해봐 얘들아. 그럼 어떻게 돼? 는? 그렇지. 그러니까 x좌표랑 y좌표랑 곱하면 6이래. 이런 뜻이에요. x좌표랑 y좌표랑 곱하면 글쎄 6이래. 이런 뜻이거든. 이렇게 살짝 바꿔놓고 이 점을 대입하는 거죠. x 대신에 뭐 넣을까요? 이게 x값이에요. 앞에가 x, 뒤에가 y. 항상 순수성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x 대신 뭐 집어넣을까요? x가 마이너스 a일 때 글쎄 y는 얼마래? 4래. 그래서 넣어주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a일 때 y가 4래. 그래서 a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4a가 6이래. 그럼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이걸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 사라져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a만 나오죠. 그래서 a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하기도 해요. 직관적으로 그냥 6 나오면 되지 않냐 곱해서. 얘가 4니까 얘가 뭐면 될까? 2분의 3이 되면 되나요? 근데 마이너스 붙인 게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겠지. 반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자, 오른쪽 그래프가 나타내는 xy의 관계식을 구하는 과정이래요. 근데 딱 보면 알아요. 얘들아, 얘가 지금 마이, 3이거든? 마이너스 2,3이래. 그럼 곱해서 얼마가 되는 애들이죠? 저기 곱하면 얼마예요? 그럼 y는 꼴로 고쳐볼까요? x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관계식으로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여기에는 얘네들의 곱이 와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써도 돼요. 반비례다. 왜? 쌍곡선이니까 반비례지. 반비례니까 y는 x분의 숫자를 쓰면 되는데 여기 숫자를 2개 곱한 걸 쓰시면 돼요. 그냥. 근데 여기 과정을 밟으래요. 곡선이므로 y는 x분의 a가 답이다. 그런데 마이, 3을 지나니까 집어넣으래요. x 대신 뭐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2. y 대신 뭐 집어넣을까요? 3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y 대신에 3을 집어넣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a는 마이너스 6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줍니다. 미완성을 완성해주니까 y는 x분의 마이너스 6이다라고 여기서는 과정을 밟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바로 사실은 문제를 보자마자 곱해버리죠. 눈으로 곱하는데 0.5초. 답을 쓰는데 1초. 그래서 답은 1.5초 만에 풀 수가 있는 거예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6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반비례인 것 같으면은 식을 y는 x분의 a 이렇게 잡아가지고 a만 구하시면 되는데 반비례는 곱한 게 일정해요. 그래서 이런 꼴로 보시고 식을 세워도 돼요. 조건에 대입해서 필요한 값을 알아낸다. 이 a를 알아낸다는 얘기겠죠. a를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다라고 하면은 a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반비례인 경우는 다음과 같대. 그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x라는 변수랑 y라는 변수가 있잖아. 근데 이 x가 만약 2배, 3배, 4배로 됨에 따라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되는 관계인 것 같아. 그럼 반비례야. 만약에 숙제를 내가 딱 12쪽을 냈어. 근데 내가 하루에 한 쪽씩 풀면은 오래 걸리는 거고 두 쪽씩 걸리면은 짧게 걸리는 거잖아. 그런 게 반비례 관계거든? 그럼 내가 하루에 푸는 페이지를 X페이지라고 하겠다. 그러면 걸리는 날짜는 Y일이다. 그러면 두 개 곱해서 12가 되는 거거든요. 자연수라고 할 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 내가 만약에 속도를 2배로 내면 걸리는 시간은 2분의 1로 걸리죠. 내가 속도를 3배로 냈어. 막 3배로 열심히 풀어. 그러면은 숙제하는 시간은 3분의 1배가 되거든요. 그런 어떤 느낌이 있다 하면은 반비례입니다. 아니면은 이런 걸로 나타났다. 아예 식 자체가. 그럼 반비례인 거죠. 또 아니면은 xy 곱한 게 일정하다. 그래도 반비례입니다. 자, 반비례일 때는 두 가지로 식을 세워놓고 풀어요. 나는 근데 이거보다 이게 더 좋더라고요. 분수 계산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x가 뭐 분수 3분의 4가 나왔다 그러면 넣기가 좀 힘드니까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바꿔서 a값 구하고 다시 이렇게 답을 적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거든. y는 x에 정비례한다. 아니면 반비례한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반비례고요. 그러면은 x가 2배, 3배 됨에 따라 내가 이 x를 2배로 만들어준다든가 3배로 만들어주는가 이렇게 함에 따라 이 값은 오히려 절반이 된다거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거나 이런 거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얘가 그렇대요.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한대요. 그 말은 기체의 부피는 내가 얼만큼 힘을 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얘들아, 어떤 주사기가 있어요. 주사기 안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있죠. 그걸 내가 누르는 거예요. 압력을 2배로 누르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절반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꼭 그렇진 않겠지만은, 근데 내가 3배의 힘을 줬어요. 힘을 줬어. 그러면은 그 부피는 줄어들어가지고 또 3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말이 약간 그런 겁니다. 내가 압력을 2배로 했다고 치면은 부피가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분의 1배. 그래서 반비례한다는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피를 y라고 하시고요. 압력을 x로 잡아주시면 돼요. 나는 잡아주겠다. 부피가 y, x가 압력. 이렇게 해서 내가 x랑 y를 뭐로 지정해 줬는지를 적어주는 거죠. 나는 x는 압력이라고 하겠어. y는 부피라고 하겠어. 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해 준 다음에 1번 관계식 물어봤어요. 오른쪽 그래프는 일정한 온도에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했대요. 온도는 막 변하게 만들지 않았대. 온도는 뭐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20도로 일정하게 놔뒀다는 겁니다. 온도는 변수가 아니에요. 순전히 압력과 부피만이 변수가 되는 건데 이럴 때 x는 기압이고요. 어떤 기체의 부피를 y라고 했대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x는 압력이고 근데 기압이라는 건 공기의 압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공기의 압력 그러니까 기압이라고 쓰는 게 낫겠나요?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기압이라고 쓰겠습니다. 공기, 기체의 압력이다. 자,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1번 관계식 물어봤습니다. 그래프를 보세요. 정비례니 반비례니? 반비례죠.
반비례니까 틀을 잡아줄 수 있어. 어떻게? 반례? 이렇게 되나? 반비례. 이게 됐다. 왔어. 반비례가 되는데, 여기에서 난 두 번째가 좋다고 했잖아요. x, y는 하고 여기다 숫자를 쓰는 거예요. 여기 좌표가 뭐 콤마 뭐죠? 그러면은 두 개 곱하면 얼마 나오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보통 y는 꾸려 붙이는 거 좋아하는구나. 자, y는 x분의 맞아요. 나이스. 1번 답이 나왔습니다. 관계식은 이거다. 2번. 압력이 32라고 했거든? 얘들아, 그럼 뭐 대신에 32를 집어넣어야 돼요? x예요? y예요? 그렇죠. 압력은 이제 x니까. 압력이 30이다. 그러면 x 대신에 32를 집어넣어서 그때의 뭘 구하느냐? 부피. y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31을 집어넣을게요. x에 31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부피 분수 나오네? 분수 얼마일까요? 32분의 16이니까 약분해서 2분의 1이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단위가 세제곱센티미터니까 2분의 1 세제곱센티미터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네요.